나이 들수록 어떤 친구를 두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이 곁에 있으면 우리의 삶은 힘들어집니다. 내 인생을 갉아먹고 그 친구로 인해 내 가족까지도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멀리하는 것이 안전하고 내 인생이 더 활짝 피는 길입니다. 오늘은 나이 들수록 가장 멀리해야 될 사람, 진짜 친구 판별법 6가지에 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부탁 자주 하는 사람. 사람들 가운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른바 부탁을 자주 하는 사람들 말이죠. 그렇게 친구라는 이름으로 다가오면서 계속해서 부탁하고 그 부탁이 마치 자신들의 일상처럼 여겨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런 교류에는 물론 어느 정도의 우정과 신뢰가 바탕에 깔려 있겠지만 과도한 부탁은 어느새 관계의 균형을 깨뜨리고 말지요. 서로 상부상조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만 계속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만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에게 계속 에너지를 요구하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마주할 때 우리는 자칫 이기심에 빠져 그저 자신의 편리를 위해 상대방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친구라는 관계는 서로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것에서 진정한 의미가 발견됩니다. 부탁이란 가끔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어 감당하는 것이지 일상적으로 누군가에게 짐을 지우는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되지요. 그러니 만약 친구의 부탁이 부담이 된다면 용기를 내어 그 심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아야 합니다. 이는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고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의 일부입니다. 무엇보다 이용당하기보다는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에서 참된 우정이 꽃피운다 할 수 있겠죠. 이제 우리 모두 자신과 타인의 시간과 에너지를 소중하게 여기며 진정한 의미에서 서로를 도와 삶을 더욱 풍요롭게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서로 돕는 삶, 즉 사회적 조화와 개인의 행복을 동시에 추구하는 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부탁을 자주 하거나 또는 그런 부탁에 시달리는 우리 모두가 한 번씩은 자신을 돌아보고 이 관계가 정말로 서로에게 의미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한쪽만 계속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에너지를 존중하고 사랑으로 관계를 다듬어 나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친구가 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상대 처지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 우리네 삶에서 이런 장면을 종종 목격하죠. 누군가를 자신의 기준으로만 바라보고 그 사람의 처지나 상황을 가볍게 여기는 이들 말입니다. 사실 이런 태도는 그 사람의 내면이 얼마나 아파할지, 어떤 부담을 느낄지 고려하지 않는 이기적인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이야기의 한 장면을 떠올려 봅시다. 모임에서 자랑스럽게 새 차에 대해 이야기하는 친구. 이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다른 친구에게 자신의 차는 어떠냐고 물어보죠. 그런데 그 질문이 던져진 순간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신의 차를 자랑하며 다른 사람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는 그 태도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너희 집은 부자니까 밥값이 나네. 이 한마디에 이미 모든 것이 담겨 있죠. 공개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드러내게 됩니다. 표면적인 상황만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그 상황을 가볍게 여기는 것, 이는 결국 타인에 대한 배려와 공감이 결여된 태도입니다. 세상에는 겉으로 보이는 것만큼이나 보이지 않는 다양한 사연이 있습니다.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마음도 풍요로운 것은 아니며 겉모습이 화려하다 해서 그 안이 모두 행복한 것은 아니지요.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그 사람의 심정을 모두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그들의 상황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려는 마음은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배려와 공감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어려움을 자신의 기준으로 재단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보다 따뜻하고 풍요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말이 아닌 실천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는 항상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을 조심스럽게 고려하고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려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려 노력해야겠습니다. 이런 작은 배려와 공감이 모여 결국 우리 사회를 보다 더 아름답고 따뜻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세 가지를 자랑하는 사람. 우리 삶 속에 있어 자랑이란 가끔은 그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친구들끼리 모여서 서로의 최근 모습이나 발전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신경 쓸 부분이 있어요. 친구들 사이에서는 승진을 하거나 좋은 일이 있을 때 서로 축하해 주는 게 중요하지만 이럴 때마다 바로 자랑으로 이어지진 않도록 주의하는 게 좋아요. 무심코 던진 자랑이 누군가에게는 깊은 상처가 될 수도 있거든요. 승진을 한 것도 좋지만 그로 인해 더 많은 밥값을 내는 걸 자랑하듯 행동하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 자식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도 매우 조심해야 해요. 내 자식이 잘 되어 가는 것에 대한 기쁨은 부모로서 당연한 것이지만 그 이야기가 모든 사람에게 같은 기쁨으로 다가가지는 않아요. 다른 친구가 자식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 때 나의 자식 자랑이 그 고민을 더 깊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주의해야 하는 것은 내 승진, 내 자식, 나의 재산 이렇게 세 가지를 자랑하는 걸 삼가는 거예요. 특히나 자식 이야기는 더 조심해야 해요. 나의 자녀가 잘 됐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것을 무한정 늘어놓는 건 더욱 경계해야 해요. 우리는 종종 부모의 마음에서 자식에 대한 애정과 기대를 찾아보곤 해요. 하지만 이것이 곧 자식 자랑으로만 이어진다면 이것은 진정한 소통이라 할 수 없어요. 진정한 소통이란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서로 이해하는 것인데 자신의 행복만을 일방적으로 전하는 것은 곧 소통의 부재라 할 수 있죠. 이렇게 성숙한 자세로 자랑과 축하의 균형을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해요. 서로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공감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이 진정한 친구 사이에서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는 비결이 아닐까 싶네요. 우리 모두 조금 더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없애고 안 좋은 영향을 막으려면 하루라도 빨리 이런 친구와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은 절대 접촉하지 않게 하고 가능하다면 나도 끊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핑계대는 사람. 핑계를 자주 대는 사람을 보면 마음이 그리 편치 않죠. 인생살이 하면서 누구나 몇 번쯤은 어려움에 부딪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다른 사람이나 환경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곁에 있으면 우리 마음도 불편하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지요. 우리가 함께하는 일이나 삶에서 책임질 일이 생겼을 때 자신의 몫을 다하지 않고 빠져나가려고만 하는 사람을 신뢰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분들과 일을 하다 보면 일이 제대로 풀리기도 어렵고 만약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지는 모습을 보기는 더 어렵지요. 자신의 부족함을 직면하기보다는 남의 탓으로 돌리기 바쁘죠. 핑계를 대는 것은 결국 자신의 부족함을 마주 보지 않는 거랍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무엇이 부족했는지 어떻게 더 나아질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더 나은 인간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인간 관계에서도 책임감 있는 자세는 무척 중요합니다. 책임감이란 자신이 한 일에 대해 결과를 인정하고 필요하다면 용기 있게 바로잡을 줄 아는 마음이죠. 하지만 핑계를 자주 대는 사람은 책임감이 결여되어 있어요.
이런 분들과 일을 하거나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면 종종 우리가 받아야 할 스트레스를 대신 짊어지게 되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런 분들과 가능한 일을 같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 관계에서 완벽히 피할 수는 없겠지만 핵심적인 일이나 중요한 결정에서는 이런 분들과 거리를 두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됩니다. 번째,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 남을 깎아내리는 사람. 어떤 분들은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타인을 깎아내리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이렇게 하는 분들은 마치 주변 사람들을 다소 하찮게 여기며 자신의 위치를 높이려고 하지요. 하지만 이런 행동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고 있으며 서로를 높여주면서 살아가는 것이 더욱 멋진 인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늘 주인공이 되어야 하고 모두가 자신을 높여주기를 바라죠. 이런 분들과 지내다 보면 때로는 편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상당히 불편함을 느낍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타인의 감정이나 반응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런 분들이 가진 문제점 중 하나는 자신의 행동이나 태도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행동하든 주변 사람들이 그저 받아주어야 한다고 여기며 타인을 향한 배려 없이 자기 자신만을 높이려고 하지요. 하지만 참된 친구 관계란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한쪽만을 끊임없이 높이고 그 결과로 상대방이 깎여나가는 관계는 건강한 관계라고 볼 수 없지요. 우리 모두는 서로가 서로를 돕고 때로는 서로에게 기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타인을 깎아내리며 자신만을 드높이려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잠시 물러나 있어도 괜찮습니다. 대신 자신을 낮추며 타인을 높여줄 줄 아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꾸려나가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만남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 성장하고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결국 인생은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서로를 끌어안고 각자의 장점을 발견하며 서로를 더욱 빛나게 해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친구 관계이며 함께 하고 싶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높여주는 그런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 봅시다. 여섯 번째, 남의 고민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남의 고민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고민은 마치 세상의 중심인 양 여기면서 다른 사람의 고민 앞에서는 그런 것 가지고 뭘 그러냐며 무심히 넘어가곤 하죠. 이런 사람들과 지속해서 교류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친구 관계란 서로의 고민을 소중히 여기고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것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의 삶의 무게는 상대적입니다.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고 느끼는 감정의 깊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에게는 사소한 것일지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큰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각자가 느끼는 삶의 무게는 제각각 다른데 서로의 고민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관계라 할 수 없겠지요. 인간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자신만큼 존중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고유의 인격체로서 존중할 때 비로소 그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사람 간의 기본적인 존중의 표현입니다. 고마움이나 미안함을 마음속으로만 간직하지 말고 큰 소리로 표현하는 것이 관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남의 고통이나 슬픔을 함께 나눌 줄 아는 것, 그것이야말로 사랑이며 진정한 우정입니다. 반면 남의 아픔을 즐기거나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결국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 뿐입니다.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과정에서 꽃피우는 것이지요. 결국 인간관계의 핵심은 서로의 말과
마음에 귀 기울이면서 상호 존중하는 데 있습니다. 타인의 고민을 소중히 여기고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관계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이처럼 각자가 가진 소중한 마음을 나누며 함께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진짜 친구를 판별하는 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나이 들수록 멀리해야 하는 사람의 특징이 우리 모두의 삶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노후의 빛나는 지혜였습니다.